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며. 자, 테슬라 뉴스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도 전기차 이렇게 공부해보고 전기차 뉴스들 계속 보니까요. 야, 역시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1위 기업이 맞구나. 계속 선도를 하고 주도를 하는 기업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테슬라 관련해서도 제가 뉴스를 많이 보고, 그다음에 테슬라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전기차, 저는 또 이례적으로 중국 전기차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전기차 전반적인 내용을 저는 다 보고 있거든요.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잘 하고 있는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면서 테슬라가 뭐 미국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뉴스들도 보니까요.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테슬라 뉴스들 한번 리뷰하면서 요약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테슬라는 예전부터 제가 뭐 이렇게 저점 올 때 테슬라 매수해라, 테슬라 괜찮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야, 이렇게 기회라고 해서 쌀 때다 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저평가되고 있다, 엔비디아도 이렇게 저평가됐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이때죠. 이때는 더 강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때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뭐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으시겠죠. 저도 뭐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기회가 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다시 온다고 하면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미국 주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 보니까요. 트럼프 이런 호재로 지금 다우산업이 1.24% 올랐고, 나스닥 조합이 0.64, 그 다음에 S&P 500이 0.88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가고 있고요. 애플만 빼고 지금 M7 종목들 있잖아요. M7 종목들이 다 잘 오르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테슬라는 뭐 약간 떨어졌긴 했는데요. 그래도 잘 가고 있고요. 테슬라 말고 기타 뭐 니비안이나 뭐 니콜라나 이런 데는 급락을 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인데도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해도 빠지지 않죠. 그 이유는 테슬라는 솔직히 보조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보조금이 아예 없는 게 좋으니까 아예 이쪽으로 머스크가 트럼프를 이렇게 이끈 거 아닌가, 트럼프한테 이렇게 하자고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애플이 크게 하락한 이유를 보자면은 딱히 뭐 그렇게 큰 이유는 없겠지만 이거는 뭐 뇌피셜을 돌려야겠죠. 그래서 애플 주가가 4%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월가 잇따라 투자 의견 하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보시면 중국 내 아이폰 판매가 부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 뭐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비보나 하웨이나 샤오미 이런 스마트폰 기업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수준이 올라오면서 애플의 판매량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애플의 판매량을 서서히 판매 격차를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애플의 또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뭐 애플이 뭐 아무리 미우나 고우나 중국에서 많이 팔아야 실적이 오르는데, 중국 내에서 이런 하웨이나 샤오미나 이런 기업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 판매량이 줄어들 것 같아서 애플의 주가가 또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근데 애플은 저는 정확하게 뭐 잘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테슬라보다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애플은 앞으로도 잘 갈 것인가, 그거는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우량주이기 때문에 뭐 이런 위기도 다 헤쳐나가면서 올라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애플이 3.19% 빠졌고요. 테슬라는 제가 진짜 21년 고점 대비 하락률에서 많이 빠졌을 때 제가 테슬라는 진짜 저평가다, 이거는 모아 가시는 게 좋다 말씀해 드렸는데요. 드디어 이제 뭐 414달러죠. 이거를 넘어서서 이게 플러스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제 영상 제가 예전부터 테슬라는 좋게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나 뭐 구글이나 그리고 넷플릭스도 뭐 시간 내에서 갑자기 14%나 급등을 했다고 하죠. 이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뭐 QQQ나 TQQQ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TQQQ도 1.66% 올랐고, 그다음에 뭐 속슬도 뭐 3.69% 올라서 여전히 또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슬이 지쳤다 생각했거든요. 저는 속슬이 지쳤다 생각했는데도 다시 이 저점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가 다시 갈 것인가, 다시 또 AI 붐으로 갈 것인가. 누구는 막 버블이라고 하는데, 물론 버블이라는 이런 내용도 재밌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랑 나눠볼까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버블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뭐 우리나라 시장, 한국이 버블이라고 하면 제가 믿겠는데, 미국이 뭐 버블이다 하면은 그거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한 번씩 우리가 위험은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버블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TQQQ도 꾸준히 잘 가고 있다. 근데 레버리지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국내 상장 뭐 ETF들도 미국 주식 ETF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테크 탑10 다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금이 좋다고 했었죠. 금 현물, 에이스 KRX 금 현물, 금 투자도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요. 0.63%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은 꾸준히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들 한번 쭉 브리핑하고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볼게요. 지금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법안에 서명을 하고 여러 가지 뭐 뉴스 기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지금 틱톡 관련해서 왕 같은 트럼프 이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틱톡 매입에 대해서 머스크가 매입을 원하면 틱톡을 주겠다. 그러니까 머스크한테 틱톡을 매입하게 할 것이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머스크가 틱톡을 사기를 원하면 난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틱톡 관련해서 중국한테 지분 50%를 팔아라.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미중 관계 저는 점점 풀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 제 예상이 점점 맞아가고 있는 게 뭐냐면요. 관세 있잖아요. 관세를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뭐 그림은 이렇게 시진핑이 안 좋게 나왔지만 관세를 10% 관세한대요. 원래 60% 한다고 했었잖아요. 60% 한다고 했었는데 10% 한다고 이렇게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주변국들 멕시코나 캐나다한테는 25%씩 하는데 왜 중국한테는 오히려 10%를 하는지 이거는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따로 영상으로 해드리고요. 이거 하는 이유는 뭔가 중국과 지금 트럼프 정부가 뭔가 이렇게 딜을 본 거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경제 성장률 이것도 5%도 아마 작년에 미국이 맞춰준 것 같거든요. 트럼프가 이것도 다 맞춰준 것 같다. 왜냐? 관세 60%를 때린다고 이렇게 자기가 취임하면 때린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수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중국에서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막판에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부랴부랴 경제 성장률을 맞춘 것도 있지만 그걸 맞추게 도와준 게 어디냐? 아마 트럼프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관계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관세도 뭐 10% 낸다는 것도 이런 좀 우호적인 제스처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틱톡도 아마도 그럴 겁니다. 틱톡도 그래서 아마 뭐 머스크한테 판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머스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 화해의 장을 열어주는 윤활유 역할을 저는 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머스크 자체 출신이 중국에게도 도움을 많이 받고 지금 중국 내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이랑 미국이랑 관계가 좋아야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이 지금 흐름을 읽어보시면은 미국과 중국은 아마도 트럼프 정부 때에는 뭐라고 해야죠? 지금 동업을 해서 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반자로 잘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틱톡 인수에는 뭐 오라클 CEO 이 사람도 틱톡을 인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틱톡 인수 전에 나서나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1등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도 틱톡을 인수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을 봤을 때 틱톡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를 또 이렇게 이런 동작 있잖아요. 동작이 연속되는 동작을 봐야죠. 이게 손을 흔들거나 손을 아래로 뭐 힙합 하는 것처럼 바운스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장면만 이렇게 찍어 놓고 이거 뭐 네오나치다, 나치식 인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 들 때 이 각도가 여러분들 각도가 이렇게 안녕할 때 이렇게 들 때 각도가 이런 각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뭐 약간 반듯이 서서 아시죠? 나치식 인사 보시면 알잖아. 이렇게 제식한다고 하면 반듯이 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이것도 꾸부정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또 언론 플레이지 않을까 이렇게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어그로 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걸로 또 머스크를 또 안 좋게 얘기하려고 언론이 또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웃어 넘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는 제가 봤을 때는 웃어 넘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머스크가 들어오면서 또 화두가 되는 게 이 FTA 재검토와 전기차 의무화 폐지 이거 첫날부터 칼을 빼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진짜 아킬레스건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전기차 의무화 폐지라고 하면은요 보조금을 안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관해서 보조금을 안 주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있잖아요. 현대나
뭐 기아 이런 것도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업체들도 이 보조금을 못 받는다 하면 2차전지, 뭐 우리나라 2차전지 지금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앞으로 미래가 진짜 밝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라는 인물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중국과 협력을 해서 전기차 공장을 지으면서 미국에서 아마 중국 배터리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 배터리로 아마도 지금 머스크가 쭉 미국에서 많이 만들어서 유통을 하지 않을까. 왜냐, 값싸고 이렇게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가격을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가격을 내리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인산철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LF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리고 LFP가 아니더라도 NCM 배터리도 중국이 더 싸게 만드니까, 그래서 중국 거를 많이 쓰지 않을까. 그래서 CATL이랑 또 기아디랑 고션 하이테크랑 이런 데가 아마도 미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뭐 바이든 정부 때도 들어가고 있다, 테슬라랑 협력을 해서 지분은 테슬라 100%하고 기술 협약만 해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나중에 이렇게 윤곽을 봤을 때 아마 메가팩, 테슬라의 메가팩도 CATL 옆에 짓고 있잖아요, 상하이에. 그런 거 봤을 때 아마도 중국 배터리가 미국에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보면은 머스크가 정보 효율부 장관으로 수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딱 보면은 이런 미래가 딱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기가 뭐냐면, 미국의 위기는 뭐냐, 헤지펀드 대부 이분 아시죠? 레이 달리오라고 해서 브릿지워터스 이 회장인데, 국가 채무가 지금 계속 높다. 이거는 좀 위기긴 해요. 국가 채무가 미국도 계속 위기인데, 그런데도 뭐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그래서 뭐 계속 부채 연장, 부채 한도를 또 증액해버리고 또 계속 부채를 늘려가면 어쩔 건데, 이거 지금 뭐 안 갚아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된다고 하면은요, 반대파가 만약에 커진다고 하면은, 브릭스나 이쪽이 중국을 필두로 해서 브릭스와 이런 세력들이 커진다고 하면은요, 미국에 나중에는 위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국가 채무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이게 위기라고 하고 있지만 이 세계 통화나 이런 기축 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위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액수상으로는 위기가 맞는데 기축통화라는 치트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위기라고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조금 무서워서 금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도 대안으로,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이 달러나 국채 발행을 많이 하니까 이거에 대한 이런 해지 상품으로 금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이쪽이 뜨고 있는 게 다 이런 이유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위기가 있고요. 아까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2 때문에 역대급 실적에 올랐다. 그래서 사상 최고 주가가 예고되고 있다. 그래서 넷플릭스도 진짜 미국 종목은 그냥 사두시면은 알아서 돈이 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뉴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다찌를 위하니까, 다찌 정보 효율부, 다찌라고 하죠. 도지, 이것도 도지야. 참 신기해요. 도지. 이렇게 해서 정보 효율부를 설립을 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뭐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도지팀을 구성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정부를 바꾸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기차 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중국을 들여와서, 중국 배터리를 들여와서 이렇게 쭉 메가팩이나 이런 거를 미국 내에 설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요, 중국이랑 더 이렇게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멜버른에서도 테슬라의 대규모의 메가팩 사이트가 거의 완성됐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게 테슬라의 메가팩이면은 중국 걸로 만들지 않았을까. 요즘 이 ESS라고 하죠. 이쪽은 제가 봤을 때는 인산철이 거의 이제는 대부분 장악하고 있거든요. LFP 배터리라고 해서 이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CATL의 배터리로 아마 테슬라가 만들어서 계속 납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런 여러 가지 협력이 계속 중국과 같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중국과 이제 트럼프 정부 2기 때는 우호적인 정책으로 갈 것 같아요. 예전에 트럼프 정부 1기 때 중국을 제재하고 그렇게 했지만 크게 성과를 얻지 못하고 미국도 좀 주가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중국도 안 좋았기 때문에 서로 이제는 싸우지 말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면서 서로 협력해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좋은 이런 뇌피셜을 한번
그려봅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럼 뭐 테슬라의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테슬라도 이게 이제는 동남아 시장이잖아요. 동남아 시장은 중국 전기차가 거의 다 차지를 했습니다. 필리핀은 아직 모르겠지만 태국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 뭐 베트남 이쪽에서 지금 중국 전기차의 인기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판매량도 계속 올라오고. 근데 여기 시장에는 여기 일단은 태국이나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 이쪽이 소득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득이 GDP가 낮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이 들어가기에는 좀 비싸요. 테슬라 차량이 그래도 뭐 6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6천만 원, 뭐 5천만 원, 뭐 싸게는 4천만 원이라 하지만 이게 넘어갈 때 5천만 원, 6천만 원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요, 중국 전기차는 뭐 2천만 원대 차량도 있고 1천만 원대 차량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넘어가면은 이쪽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아마도 이제는 값싼 모델 또 나온다고 하잖아요. Q라고 했었나? 그게 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려면 결국에 그것도 LFP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아디나 아니면 CATL 배터리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만들어내야 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태국 시장을 뚫을 수가 있거든요. 대중화를 해서 그렇게 해야 이제 테슬라의 이 확장 영역이 더 커집니다. 요즘 유럽이 힘들다. 그 다음에 미국이 좀 전기차에서도 또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남반구 시장, 태국이나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뭐 중동은 돈이 많고요. 뭐 남미나 이런 데에 테슬라가 뚫어서 가야 되는데 거기를 뚫려고 하면은 그 가격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가 모델, 저가형 테슬라가 앞으로 빨리 나와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뭐 지금 테슬라 판매는 꾸준히 잘 될 것 같아요. 모델 Y는 뭐 이미 모델 Y는 의심할 필요가 없이 모델 Y는 아직도 스테디셀러입니다. 계속 베스트셀러예요. 중국에서 계속 판매량을 보면은요, 신차 등록 이런 거 보면은요, 계속 잘 팔리고 있어요. 모델 Y가 SUV 이쪽에서는 거의 1등입니다. 1등을 계속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계속 인도가 되고 있고 잘 팔리고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여전히 뭐 이렇게 잘 팔리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모델 Y가 나온 지가 진짜 오래됐고, 뭐 물론 뭐 페이스리프트나 이런 거 된다고 하지만 또 모델 Y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도 계속 1등을 차지하는 거 보면은요, 정말 대단하다. 지금 보면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가 중국에서는 24년 12월에 93,766대의 차량을 도매로 판매했고, 그 중에 82,927대가 국내에서 판매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테슬라가 역시나 잘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모델 Y 클래식 주니퍼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니퍼 출시에도 중국에서 여전히 모델 Y 클래식 있잖아요. 클래식이 여전히 잘 팔린다. 이것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1월 19일로 끝나는 주에 추적된 만대 신차 등록 중에 7,930대가 모델 Y 크로스오버인 것으로 보도됐다. 모델 Y는 새로운 모델이 나와도 잘 팔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만대 차량 중에서 80%가 지금 중국에서 80%가 모델 Y가 팔렸다.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지금 나온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델 Y 클래식 뭐 후속 모델이자 많은 기대를 모았던 모델 Y 주니퍼 업데이트가 이미 발표된 점을 고려하여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진짜 놀랐거든요. 모델 Y가 신형이 나오는데도 그래도 판매량이 클래식이 판매량이 이렇게 잘 나온다는 거는 역시나 이 차를 잘 만들고 좋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가고 있다. 이거를 좀 따라하는 게 이제 따라하고 있는 게 중국의 하웨이 거거든요. 하웨이 M9이 이거를 따라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M9이 계속 출시를 하면서 테슬라 모델 Y를 이기겠다 하고 있지만 모델 Y를 아직은 이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모델 Y 한번 보도록 하겠죠. 모델 Y 이 주니퍼 있잖아요. 주니퍼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주니퍼 이거 약간 중국에서 유통되는 사진입니다. 주니퍼 잘 나왔죠.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모난 데가 없습니다. 거의 뭐 이전 모델이랑 좀 바뀌긴 했는데 그렇게 뭐 이상하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잘 나왔구나. 뒷면도 뭐 이렇게 쭉 보면은 알아서 뇌이징이 되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 나왔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테슬라가 있잖아요. 모델 Y 신형 있잖아요. 주니퍼를 생산하기 위해서요.
연휴 동안 이 상하이 공장 일부 라인을 약 3주 동안 중단하고 장비를 최적화하고 신형 모델 Y를 생산을 위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1월 22일 오늘부터 2월 14일까지 폐쇄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폐쇄돼서 몰라요, 생산량이나 뭐 이런 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업데이트를 위해서요, 일부 기간 동안 이렇게 쭉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앞면 뭐 잘 나왔고 이쁘잖아요. 이렇게 잘 나온 것 같다. 그래서 테슬라의 이런 새로운 모델 페이스리프트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페이스리프트가 우리나라에 오면 한번 구경 가보고 매수해볼까 사볼까 저도 그렇게 생각 중이긴 한데요. 일단은 뭐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는 뭐 테슬라 지금 슈퍼차저 V4 슈퍼차저가 중국에서 배치 시작됐다고 합니다. 25년부터 중국의 V4 슈퍼차저가 배치됐고요. 다른 브랜드에도 개방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테슬라의 이런 슈퍼차저도 계속 중국에서 활동을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테슬라가 진짜 지금도 여전히 중국에서도 잘 팔리고 있고 전기차 시장을 계속 이끌어 가고 있으면서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놀랍고, 이거를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중국도 놀랍고, 그거를 계속 선도해 나가는 테슬라가 더 놀랍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뭐 주식이 뭐 이렇게 갑자기 내려와서 싸진다고 하면은 무조건 기회라고 해서 모아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높긴 해요. 사기는 뭐 $500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안 사면 못 산다는데, 또 이게 변동성이 크니까 갑자기 떨어지니 확 떨어지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냥 보유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나중에 혹시나 또 테슬라가 어떤 위기가 와서 또 급락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라, 이렇게 급락할 때 있잖아요. 그때를 여러분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 테슬라 뉴스도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